겨울 끝, 봄 시작. 새벽 안개가 궁궐의 기와를 적신다. 종소리가 멀리서 한번 울리고 서고의 문이 미끄러지듯 열린다. 그 안에 서 있는 임금, 세종. 그 곁에 신분의 껍데기를 벗고 능력으로 불린 장인, 장영실. 시간을 가진다는 건 무엇인가? 부자가 시간을 사는가? 권력이 시간을 만드는가? 조선의 답은 달랐다. 모두가 시간을 알게 할 것, 시간을 공평하게 나눌 것. 그게 곧 나라가 부강해지는 첫 단추라고. 밤을 지탱하는 등잔이 꺼지기 직전 세종이 조용히 묻는다. 영실, 하늘을 우리 손 안으로 끌어올 수 있겠는가? 장영실이 고개를 든다. 전하, 하늘을 끌어오진 못하나 하늘의 리듬을 우리 살림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물을 시간으로 바꾸는 발상. 자경로. 방울 하나의 무게가 바늘 하나를 밀고 바늘 하나가 북을 치고 종을 울리고 종이 사람을 불러 모은다. 시간이 소수의 비밀이던 시대가 끝난다. 문자를 몰라도 눈이 침침해도 귀로 시간을 듣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보이는 것을 들리게, 들리는 것을 움직임으로 바꾸는 일. 그게 제도의 첫 얼굴이다. 첫 운행의 날. 북이 울리자 내전의 하인이 놀라 외친다. 전하, 시간이 소리로 옵니다. 세종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간다. 좋다. 시간은 모두의 것이다. 하지만 첫 설계는 완벽하지 않았다. 겨울밤 물길이 얼어 흐름이 느려졌다. 시간이 늦게 울렸다. 탑부터 하지 않는다. 원인을 쪼갠다. 상한화한 수도 조절, 유량 안정용 넘침 장치, 마찰을 줄이는 축의 재연마, 추의 질량과 도르래의 각도 재조정. 자연과 싸우지 않고 자연의 버릇을 장치의 습관으로 바꿔 넣는다. 새벽의 물소리는 더 고르게 변한다. 한 방울 한 방울. 그 방울들이 모여 도성의 하루가 움직인다. 시간은 흐르지만 시간을 흘러가게 만드는 건 사람의 손과 제도의 약속이다. 자경루가 도성의 하루를 맞추는 동안 세종은 또 다른 질문을 꺼낸다. 농사엔 비가 목숨이다. 그런데 우리는 비를 감으로 잰다. 감이 아니라 수로 재면 백성의 한숨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대답은 그릇이었다. 치국이. 대나무는 숨 쉬고 청동은 숨을 죽인다. 숨 쉬는 그릇은 수치가 흔들리고 숨 죽이는 그릇은 수치가 고요하다. 장영실은 결국 청동을 택한다. 직경, 깊이, 눈금 간격. 빗물의 첫 방울이 튀어오르는 높이까지 계산해 뚜껑의 모양을 다듬는다. 바람을 타는 물결을 막기 위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말아 올린다. 비의 방향이 기울면 눈금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받침을 수평으로 고정하는 장치도 더한다. 첫 장마가 왔다. 하루, 이틀, 사흘. 치구기의 눈금이 차오르자 호조의 관원이 처음으로 숫자를 말한다. 전하, 올해는 남쪽이 북쪽보다 셋이 더 비가 많습니다. 세종의 지시가 바로 떨어진다. 창고의 곡식을 남쪽으로 먼저 돌려라. 수리공사는 남쪽부터 손보아라. 감이 아닌 수가 들어오면 결정은 빨라지고 다치는 사람은 줄어든다. 감에서 수로, 경험에서 근거로. 습관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 하늘의 길을 땅에 그릴 차례. 앙부일구, 혼천이. 해의 그림자가 기둥을 스치며 바닥에 시각을 새기고 별의 움직임이 고리 위를 돌아 사시의 변화를 말해준다. 하늘을 알아야 땅을 논다. 복잡한 천문학을 점심과 저녁 사이 그늘길이로 풀어내는 법. 과학은 번역될 때 힘을 갖는다. 언어에서 도면으로, 도면에서 제도로. 도면이 일상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덜 다치고 덜 헤맨다. 궁궐은 발명실이면서 정책실이었다. 자경루가 시간을 민주화했고 치구기가 농사를 수치화했고 앙부일구와 혼천이가 일상의 달력을 바꿨다. 그리고 달력의 뼈대, 칠정산, 천문계산을 조선의 하늘에 맞춰 다시 그린 책. 별의 길은 변치 않아도 그걸 읽는 표가 바뀌면 사람의 일정이 달라진다.
제사는 어기지 않고 농사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세종은 기술만 믿지 않았다. 사람을 믿었다. 그래서 묻는 말도 늘 사람에게 닿아 있었다. 농민이 이해하겠는가? 장정이 다치지 않겠는가? 아이도 시간표를 읽을 수 있겠는가? 문자의 문제에 다다른다. 훈민정음, 글자를 소수의 독점해서 다수의 생활로 옮겨놓은 사건. 백성은 말하고자 하나 글이 없다. 결핍을 결단으로 바꾸는 순간 자음은 혀와 입,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질서를 빌린다. 장영실의 기계가 시간을 번역했다면 훈민정음은 생각을 번역했다. 생각이 문장으로, 문장이 행동으로, 행동이 제도로. 금속활자, 갑인자가 개량되고 농사직설이 현장의 언어로 쓰였으며 의방유취가 전염과 치료의 길을 모았다. 책이 지식의 창고였다면 인쇄는 그 창고의 문을 활짝 연 열쇠였다. 시간 언어 지식, 세 축이 맞물리자 조선의 생활 속도가 달라졌다. 그러나 변화는 늘 반발을 부른다. 신분을 어기고 장인을 등용한다니, 하늘의 질서를 측정이라 부르다니, 소문은 빨랐고 그림자는 길어졌다. 마침내 사건, 의궤를 싣고 가던 수레가 부서진 날, 행차가 멈췄고 책임의 화살이 쏟아졌다. 기록은 짧다. 파직, 그리고 긴 침묵. 능력의 시대를 열려면 책임의 날도 세워야 한다. 한 사람의 공이 크다고 해서 법을 접어둘 수는 없다. 그게 제도의 가격이다. 사라진 사람, 남은 시스템. 자경루는 계속 울렸고 앙부일구는 시간을 그렸고 치국이는 세금을 수정하게 했으며 혼천이는 학문을 묻도록 만들었다. 이름 대신 습관이 남았다. 습관은 조용하지만 가장 긴 목소리를 갖는다. 궁궐 밖을 보자. 영마의 교대 주기가 정해지고 관청의 문 여닫는 시각이 표준화되고 숨은 계패가 달력과 연동된다. 시간의 질서가 행정의 질서를 낳는다. 봄, 장영실이 공인들과 함께 도성 곳곳에 해식의 설치 위치를 잡는다. 그늘이 가장 또렷이 이동하는 지점,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 해식에는 장식이 아니라 생활의 표지판이어야 했다. 여름, 치구기에 물을 비울 때마다 관원은 기록을 남기고 호조는 창고의 곡식을 이동시키며 공조는 수리 계획을 바꾼다. 데이터가 의사결정을 밀어올린다. 감에서 수로, 경험에서 근거로. 가을, 농사직설의 문장들이 논두렁을 따라 읽힌다. 벼가 쓰러지는 각도를 줄이려면 도랑의 폭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모내기 간격은 왜 그 거리여야 하는가? 문장과 모내기 사이에 왕복이 생겼다. 겨울, 서구의 촛불 아래 칠정산의 계산이 이어진다. 별의 주기는 고요하지만 사람의 손은 분주하다. 별은 묻지 않는다. 그저 제 길을 간다. 사람이 그 길을 읽는 법을 바꿀 뿐이다. 그 사이 음악도 바뀌었다. 정감보, 소리의 길이를 눈으로 읽게 만든 악보. 소리를 시간으로, 시간을 칸으로, 칸을 손으로. 음악조차 측정과 표기의 세계로 편입된다. 도시는 변했다. 시장 개장 시각이 자경루와 연동되고 수문을 여닫는 일지가 앙부일구와 맞물리고 세국의 이동표가 치구 기록을 참고한다. 각 관아의 현판에는 시각과 절차, 책임자가 함께 적혔다. 적은 서류, 굵은 책임. 그 원칙이 조용히 퍼졌다. 변방의 작은 고을에도 해시계가 서고 치구기가 설치되고 세 글자가 벽보에 붙었다. 기술의 중심이 수도라면 정책의 목적지는 변두리였다. 변두리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어느 비 오는 날 관아의 마당에서 관원이 치구기에 물을 비운다. 장부에 적힌 숫자가 오늘은 조금 다르다. 관원은 즉시 창고지기로 달려가 곡식 이동을 지시한다. 그 옆에서 상인은 장부에 내일은 장을 늦게 연다라고 적는다. 한 줄의 숫자가 수십 명의 하루를 다시 짠다. 다른 골목, 해식의 그림자가 긴 선을 넘는다. 아이들이 그림자를 밟으며 뛰놀다.
문득 멈춰서서 묻는다. 지금은 몇 칸이야? 노인이 웃으며 대답한다. 2칸 반. 아이의 발이 다시 가볍게 움직인다. 시간은 이제 어른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아이의 놀이가 되었다. 밤. 자경루의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린다. 한 방울 한 방울. 그 방울 뒤에 기와 지붕 아래 수백 가구의 등이 켜지고 꺼진다. 시간이 소리로 흐르니 사람의 하루가 서로 맞물린다. 이 모든 변화의 바닥에는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시간을 듣게 하고 비를 보게 하고 하늘을 그리게 하고 생각을 쓰게 하는 일. 그 4가지가 모일 때 사람은 덜 다치고 더 빨라졌다. 중앙의 설계가 현장의 손끝에서 그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따라간다. 자경루는 겨울엔 얼고 여름엔 과열된다. 얼음엔 넘침장치, 과열엔 수로 분기. 장치는 고장나고 고장은 문화로 고쳐진다. 유지는 기술의 뒷면, 문화는 기술의 앞면. 세종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작은 고을에서도 같은 시각을 쓰는가? 비가 다른 고을로 먼저 흘러들면 누구부터 살펴야 하는가? 3글자를 배운 사람이 일주일 만에 편지를 쓸 수 있으려면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하는가? 질문은 늘 사람으로 끝났다. 그래서 정책은 살아있었다. 이제 장영실의 손길을 더 가까이 본다. 수차의 날개 각도, 리벳의 간격, 축의 윤활 주기, 물의 속도와 날개 폭의 함수. 그는 현장에서 숫자를 뽑고 숫자에서 다시 현장을 설계했다. 물이 이렇게 돌면 사람의 어깨가 이렇게 덜 아프다. 그 문장을 믿게 만드는 건 표보다 도면보다 일꾼의 어제와 오늘이었다. 그의 작업대 위에는 미완의 톱니가 수북했다. 맞물리지 않은 톱니대는 다음 날의 실패를 알려주는 예고편이었다. 그는 실패를 모았다. 모은 실패가 안전망이 되었다. 안전망이 생기면 사람은 더 과감하게 시도한다. 그 무렵 의학의 문장도 달라졌다. 의방유취는 병을 신의 노여움이 아니라 증상과 경과의 목록으로 다루게 했다. 병의 언어가 초자연에서 자연으로 내려왔을 때 사람의 두려움은 반으로 줄었다. 두려움이 줄면 실천이 늘었다. 글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간다. 3글자는 어려웠다. 어렵기에 쉬워야 했다. 세종은 초성 중성종성의 결합을 규칙으로 고정했다. 불규칙의 미학보다 규칙의 민주성이 필요했다. 한 번 익히면 누구나 쓴다. 이 원칙이 문자에서 제도가 되었다. 궁궐 한켠, 정간보의 칸이 가지런히 놓인다. 소리의 길이를 눈으로 읽는 법. 음악의 시간표가 생기자 합주는 덜 엇나갔다. 사람이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멈출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의 민주화는 음악에서도 일어났다. 다시 물로 돌아간다. 수문은 도시의 호흡이었다. 비가 몰려오면 열고 물이 빠지면 닫는다. 수문을 여닫는 시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자경루와 연동하자 도시는 물에 덜 놀랐다. 놀라움이 줄면 피해가 줄었다. 그 사이 한양의 인쇄소에서는 농사직설이 새활자 냄새를 풍기며 나왔다. 씨 뿌리는 날, 모내기 간격, 논두렁 보수, 병충해 대응. 책에 적힌 문장이 논에서 발을 적셨다. 문장과 모내기 사이 왕복로가 마침내 완성됐다. 이야기는 사람으로 돌아온다. 해가 질 무렵 한 농부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한다. 그늘이 저만큼 가면 오늘 일은 여기까지. 아이의 눈동자에 해시계의 선이 작게 흔들린다. 시간을 아는 아이는 내일을 더 잘 기다린다. 다른 집 한 여인이 3글자표를 손으로 더듬는다. 입술이 느리지만 손끝은 확실하다. 내 이름을 오늘 처음으로 썼다. 그 말에 집안의 불빛이 조금 더 밝아진다. 이름을 쓰는 일은 존엄을 확인하는 첫 습관이었다. 자경루의 물길은 밤새 이어진다. 순찰관이 돌아와 소리의 규칙을 기록한다.
가끔은 늦고 가끔은 빠르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 규칙을 고친다. 유지보수 점검. 세 단어가 기술을 제도로, 제도를 문화로 바꾼다. 그리고 수레 사건. 의궤를 실은 수레가 부서진 날. 책임의 화살은 정확했다. 세종은 냉정했다. 감정으로 제도를 흔들지 않았다. 공과 실은 같은 저울에 올려야 나라가 오래간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너무했다. 어쩔 수 없었다. 진실은 둘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그럼에도 도시의 종은 울렸고 그늘은 움직였고 눈금은 차올랐다. 사람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스템이 계속 달릴 때 국가는 비로소 기관차가 된다. 이제 오늘로 건너온다. 현대의 자격론은 무엇인가? 팀의 스케줄을 모두가 듣게 하는 도구. 현대의 치국이는 무엇인가? 감이 아니라 수로 리스크를 재는 판. 현대의 앙부일구는 무엇인가? 복잡한 전략을 한 장의 시각으로 바꾸는 표. 현대의 훈민정음은 무엇인가? 전문 용어를 생활 언어로 번역하는 가이드. 측정은 예측을 낳고 번역은 참여를 낳고 공유는 신뢰를 낳는다. 세 가지가 만나면 속도는 빨라지고 피해는 줄어든다. 비로소 일은 사람에게 맞는다. 밤이 깊다. 서구의 등잔이 마지막 불씨를 남긴다. 세종은 붓을 내려놓고 테라스 너머로 넘실거리는 별을 본다. 별은 묻지 않는다. 그저 제 길을 간다. 그 길을 읽는 법을 우리는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다. 장영실이 그 길을 그렸다. 세종이 그 길을 사람에게 나눴다. 그래서 조선의 밤은 조금 덜 길고 조금 더 밝았다. 내일 새벽 종이 울리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시간이 소리로 흐르고 비가 숫자로 누적되고 그늘이 그림으로 말을 걸고 글자가 입술에서 손끝으로 번역된다.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한 사람의 이름 대신 한 나라의 습관이 남는다. 습관은 조용하지만 가장 먼 데까지 간다. 작은 종 하나, 작은 눈금 하나, 짧은 문장 하나. 그 셋이 자리 잡는 순간 어떤 조직이든 덜 다치고 더 빨라진다. 사람이 덜 다치고 덜 억울하고 더 빨리 배우게 하라. 그 문장이 움직이면 자격론은 다시 울리고 치국이는 다시 차오르고 해시계의 선은 다시 길어진다. 오늘 책상 위에 작은 종을 하나 올려두라. 회의의 시작과 끝을 모두가 듣게 하는 종. 작은 눈금을 하나 새겨두라. 감으로 하던 결정을 수로 바꾸는 눈금. 짧은 문장을 하나 준비하라. 복잡한 전략을 모두가 읽게 하는 문장. 그 셋이 맞물리는 순간 세종과 장영실의 내일이 당신의 일터에도 온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시간을 만드는 일은 언제든 지금부터다. 비가 오면 그릇에 모아라. 그릇이 차면 사람에게 나눠라. 사람이 움직이면 도시는 변한다. 도시가 변하면 역사는 새로 적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질문 하나만 남긴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번역하고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 그 대답이 당신의 하루를 움직일 때 종은 울리고 그늘은 이동하고 눈금은 빛난다. 그러면 우리는 안다. 시간은 공평해졌고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